레빗 아키텍처를 실행하시면 최초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레빗의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큰 글씨로 위쪽에 프로젝트와 밑에 패밀리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건축 설계를 위한 기본 환경으로서 건축의 요소들을 배치해서 도면과 3D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패밀리라고 하는 건 건축 설계 시에 사용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의 묶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설계를 위한 화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몇 가지 용도에 따른 특별한 도구들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기본의 프로젝트 환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프로젝트 먼저 봐주시고,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거나 밑에 새로 작성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시공 템플릿부터 해서 건축 템플릿, 구조 템플릿, 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그럼 취소 눌러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건축을 먼저 해볼 거니까 건축 템플릿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작업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실질적인 명령이 이루어지는 리본 메뉴, 왼쪽에는 화면의 뷰를 나타내는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화면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탐색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색의 R 버튼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파일 저장이라든지 내보내기나 인쇄, 플롯이죠. 또 옵션을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그래픽, 렌더링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실수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꺼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뷰 탭을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클릭을 하셔서 프로젝트 탐색기에 체크를 다시 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건축 탭을 클릭하셔서 일단은 뭐라도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리본 메뉴 왼쪽에 이 벽이 하나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이 도면 영역에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도록 합니다. 끝나셨으면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벽을 지금처럼 선의 형태가 아닌 도형의 형태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기 패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위쪽에 사각형이 하나 있죠. 선택해서 아까처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클릭 2번. 그러면 선택한 도형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고요. 여기서 ESC 2번 누르시고 벽 하나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택된 객체가 지워지는데 만약에 작업 도중에 실수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땐 위쪽에 여기 명령 취소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방금 딜리트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최근 작업을 취소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로는 컨트롤 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명령 복구가 있는데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시 선이 없어졌죠. 가장 마지막으로 설정이 된 상태로 복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명령 취소를 실수로 여러 번 누르게 됐을 때 다시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명령 복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Y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Y와 컨트롤 Z로 명령 취소.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맨 위에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볼까요? 천장, 엔터 누르시면은 이제 천장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여러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도움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창 닫아서, 그리고 방금 검색한 입력창 밑에 건축 작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메뉴들이 위치해 있는데 리본 메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수정이라기보다는 다른 명령어들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다시 일반 마우스로 돌아오는 선택의 개념이에요. 이 마우스 상태가 되면 그때는 화면에 만들어진 모델이나 그 모델의 요소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아까처럼 벽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수정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의 마우스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하는 이 부분이 도면과 문서 등을 표시해주는 도면 영역이 되겠고요. 실제 설계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시면 이런 평면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인면도라든지 아니면 천장의 평면도, 입체적인 3D 형식으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을 바꿔보면은 2D 화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뷰 큐브 하나가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뷰 큐브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은 이런 3D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고 회전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화면을 참고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화면을 닫아볼 텐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렇게 X 버튼을 누르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봤던 뷰 하나하나를 다 닫아줘야 해요.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선택되는 뷰가 달라집니다. 1층 평면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닫으면은 이런 파일 저장 메시지가 하나 뜨게 되는데 저장하지 않고 아니오를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닫히게 되고 다시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시 건축 템플릿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벽 2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벽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그리기 패널에 사각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임의로 벽을 2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ESC 2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 작업 공간은 무한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건 이렇게 일부분 뿐이라서 조금 좁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상단에 펼쳐진 리본 메뉴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맨 위쪽에 탭으로 최소화가 있어요. 체크해주면 도면 영역을 더 넓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시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선택된 뷰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달라지게 되는데 3D 뷰라던가 남측면도, 북측면도, 또 서측면도 이런 식으로 뷰는 많지만 지금 볼 수 있는 화면은 하나밖에 없죠. 이걸 여러 개로 나눠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뷰 탭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창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계단식 배열과 밑에 쪽에 타일 정렬이 있습니다. 계단식 배열부터 이렇게 먼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의 한 화면에 여러 가지의 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타일 정렬도 한번 볼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여러 개의 뷰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기 위해서 1층 평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X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요. 남은 1층 평면도는 창 크기를 최대화 해주세요.
그럼 원래대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방위표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4개의 동그라미들을 말하는 건데 각각의 동서남북, 네 방위를 나타내는 점들이죠. 그래서 이 방위표들은 화면에 작업된 모델을 바라보는 어떤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에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북측, 서측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방위들을 기준으로 화면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서측면도부터 보도록 할 건데 방위표에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방위의 시점으로 옮겨지게 돼요. 굳이 방위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탐색기에 있는 인면도 뷰를 클릭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북측면도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2개의 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평면도로 돌아와서 아까 방위표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번에는 한 번만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해당 방위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실선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 이동이 가능하겠고 이번에는 이 점선을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맞은편과의 거리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방위표 자체를 이동시키고 또 회전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 동그란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주변에 이런 체크박스 4개가 표시가 돼요. 나머지 부분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왼쪽의 탐색기에도 해당되는 뷰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면도 5번에 A, B, C, D 원래 기본으로 설정된 게 10번이죠. 그러면 체크를 다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메시지 창이 하나 뜨면서 삭제를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탐색기 쪽에도 해당되는 뷰가 다시 사라지게 돼요. 그럼 이것도 나머지 다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아까 클릭했던 이 동그라미 부분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이동이 가능하겠고 또 방위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회전 아이콘이 있어요. 이 회전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방위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 한번 놔주신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사선 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해당되는 시점으로 보겠는데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화면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 와이어 프레임이라든지 음영 처리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선, 음영 처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시 1층 평면도 클릭해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방위표를 통해서도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혹시라도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져서 시야를 벗어나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에 스틸링 휠을 다시 선택해서 뽑아 볼게요. 우선은 이 휠의 용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가운데에 있는 이 줌 부분을 계속 클릭한 채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해집니다. 마우스를 떼면 다시 이렇게 스틸링 휠로 되돌아오게 되겠고요. 밑에 뒤로도 마찬가지로 클릭한 채로 이동을 해보면 방금 전에 움직였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바깥쪽의 초점 이동. 이건 그냥 단순하게 화면을 이동시켜주는 거고요. 이제 X 눌러서 닫아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틸링 휠 말고 일반 마우스를 통해서 화면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휠을 굴려보면은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이때 휠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시점 이동이 돼요.
이게 3D 상에선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우측 상단에 이 뷰 큐브를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었죠. 이 방법 말고도 키보드에 있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셔도 되겠고요. 아마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실 겁니다. 또 이번에는 컨트롤 휠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Shift 휠과 컨트롤 휠, 아까 사용한 스틸링 휠보단 이런 단축키를 쓰는 방식이 더 간단하고 편리하니까 이 두 가지 단축키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영역 확대라고 있는데 이건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영역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은 방금 잡았던 영역만큼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제 그 밑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몇 가지 도구들이 더 있는데 축소 보기 클릭을 해주시면 2분의 1배만큼 축소가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밑에 창에 맞게 줌, 이거는 말 그대로 도면 화면에 모델이 꽉 차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 했던 영역 확대부터 보자면 확대를 뜻하는 줌, 키보드의 Z와 그 다음에 R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면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1씩 축소를 하는 건 키보드의 Z와 알파벳 O를 입력하시면은 바로 2분의 1씩 축소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가능하겠죠. 또한 창 크기에 맞게 줌은 Z와 F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이는 뷰 프로젝트 화면들은 저장하지 않은 채로 닫아주도록 할게요.